우리가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둑판 위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그 중심에서 우리를 끝까지 버티게 하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흔히들 정신력이나 의지를 말하곤 하지만 드라마 미생은 우리에게 훨씬 더 근본적이고 차가운 진실을 건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이 대사는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만들라는 권유를 넘어 우리가 왜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지, 왜 실수를 복구하지 못하고 편안함만을 쫓게 되는지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체력이 약해지면 인내심이 바닥나고 피로가 영혼을 잠식하면 승부나 대회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정신력은 체력이라는 든든한 보호벽 없이는 그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이 뼈아픈 조언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자격이 무엇인지를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이러한 체력의 중요성과 기초의 단단함을 연암 박지원 선생은 실사고식, 즉 헛된 명분보다 실제적인 힘과 쓸모를 중시하는 실용의 지혜로 풀이하셨습니다. 선생은 입으로만 도리를 논하며 정작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뒷방에서 분만 굴리는 나약한 선비들을 향해 천하를 호령할 기계가 있다 한들 제 다리로 걷지 못하면 그 기계가 무슨 소용이며 제 손으로 땀 흘리지 않으면 그 지혜가 어디에 쓰이겠느냐며 매섭게 일갈하셨습니다. 선생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학문의 길은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두 발로 세상을 밟으며 가는 것이다. 비바람을 견딜 수 있는 단단한 골기가 있어야 비로소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문장이 태어나는 법이다. 기초가 부실한 집은 화려한 단청을 칠한들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니 너는 먼저 내 몸을 산처럼 무겁고 단단하게 만들어라. 선생에게 체력이란 단순히 육체적인 강인함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실천의 에너지였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도 체력과 인지 능력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 뇌는 신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소모하는 기관으로 몸이 지치면 뇌는 생존을 위해 고차원적인 사고와 인내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을 가장 먼저 차단합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짜증이 늘고 포기가 빨라지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에너지가 고갈되었다는 조난 신호입니다. 미생에서 바둑 사범이 장그래에게 강조한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만들어라는 말은 뇌가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도 합리적인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 물리적인 토대를 구축하라는 과학적 통찰과 일맥상통합니다. 기초가 없으면 계단을 오를 수 없고 기초 없이 이룬 성취는 단계를 오르는 게 아니라 성취 후 다시 바닥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경고는 우리가 왜 기본기에 그토록 집착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것은 등불이 밝아서가 아니라 그 등불을 든 손이 떨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내 안의 무력감을 몰아내고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채취를 지녀라. 그것이 바로 군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정직한 예우다.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걷고 기록하며 자신의 몸을 단련하셨습니다. 나약한 육신에 갇힌 정신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시하는 잘 먹고 잘 자고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고귀한 정신을 담는 그릇을 빚는 가장 숭고한 수행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 뛰고 있습니까? 혹시 의지가 부족하다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당신의 그릇을 점검해 보십시오. 미생이 전하는 메시지처럼 당신의 고민과 열정을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단단한 육신이 준비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의 가르침대로 헛된 구호보다 실제적인 힘을 기르는 데 집중하십시오. 체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당신의 인내심은 빛을 발하고 당신의 선택은 흔들림 없는 인생의 길이 될 것입니다. 기초를 닦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을 미생에서 완생으로 이끄는 유일하고도 정직한 계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성공과 실패라는 두 갈래 길로만 나누어 보곤 합니다. 합격하면 성공, 떨어지면 실패. 승진하면 성공, 누락되면 실패라는 식의 냉혹한 잣대는 우리 삶을 끊임없는 불안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미생 속 5차장은 취업에 성공하고 기뻐하는 장그래에게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던집니다. 성공이 아니라 그냥 문을 하나 연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 어쩌면 우린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다가오는 문만 열어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어.
이 대사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종착역으로서의 성공이 허상임을 꼬집습니다. 하나의 문을 열면 그 너머에는 또 다른 복도와 새로운 문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삶이란 결과의 집합이 아니라 끊임없이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들을 모아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실패한 계약이라도 그 과정에서 성장을 일구었다면 그것을 과연 실패라 부를 수 있을까요? 졌어도 기분 좋은 바둑이 있듯 우리 인생도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의미 부여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미생은 따뜻하게 건넵니다. 이러한 삶의 연속성과 과정의 소중함을 연암 박지원 선생은 천변만화, 즉 세상의 모든 것은 멈추지 않고 변하며 그 변화의 흐름 속에 몸을 맡기는 대인의 여유로 풀이하셨습니다. 선생은 한 번의 과거 시험 낙방에 세상을 잃은 듯 통곡하거나 작은 관직 하나에 오만해지는 소인배들을 향해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그면 그 물은 이미 아까의 물이 아닌데 어찌 찰나의 결과에 내 평생의 귀천을 매기려 하느냐며 매섭게 꾸짖으셨습니다. 선생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목적지에 닿기 위해 걷는 것이 아니라 걷는 길 위에서 마주치는 풍경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오늘 내가 연문이 황금문이든 낡은 나무문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문을 열 용기를 냈다는 것이요. 그 문 너머에서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설 기계가 살아있느냐 하는 점이다.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자는 평생 결과의 노예가 되지만 과정을 즐기는 자는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 선생에게 삶이란 정해진 답을 찾는 시험지가 아니라 매일 아침 새롭게 펼쳐지는 백지 위에 나만의 문장을 써 내려가는 축제였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성공과 실패를 결과로만 인식하는 뇌는 과도한 코르티솔을 분비하여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반면 과정을 중시하고 매 순간의 선택에 의미를 부여하는 뇌는 도파민 회로가 활성화되어 장기적인 회복 탄력성을 얻습니다. 미생에서 말하는 선택의 순간들을 모아두면 그게 삶이고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통찰은 결과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현재의 행위 자체에 몰입할 때 우리 뇌가 가장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실패를 단순히 끝이 아닌 다음 문을 열기 위한 데이터로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패배의 수렁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에너지를 얻습니다. 선택의 책임을 지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조종하고 있다는 강력한 자기 효능감의 원천이 됩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길이란 본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걸어가며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아가지 못하는 길은 길이 아니요 멈춰 서서 과거만 돌아보는 자에게는 미래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내가 오늘 내린 선택이 비록 가시밭길로 이어질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걷다 보면 어느새 내 발바닥은 단단해지고 내 시야는 태산보다 높아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늘이 인간에게 준 가장 공평한 성공이다. 선생은 명문과 자제라는 안락한 문을 스스로 박차고 나와 저작거리에 비천한 이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문학의 길을 여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실패한 양반의 삶이었을지 모르나 선생에게는 매 순간이 진리를 향한 새로운 문을 여는 희열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닫힌 문 앞에서 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겨우 연문 너머의 험난한 길을 보며 한숨 짓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성공은 도달해야 할 정점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 기꺼이 열어젖힌 그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햇살과 같습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의 가르침대로 결과의 노예가 되지 말고 과정의 주인이 되십시오. 미생이 전하는 메시지처럼 죽을 때까지 다가오는 문들을 하나씩 열어가며 그 안에서 당신만의 의미를 찾아내십시오. 비록 깨진 계약일지라도, 비록 패배한 바둑일지라도 당신이 그 안에서 성장이라는 열매를 맺었다면 당신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문을 향해 담담히 발을 내디드십시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든 당신은 이미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진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을 테니까요. 바둑판 위에는 수천 년 동안 쌓여온 정석과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초보자는 그 규칙을 배우며 기초를 다지지만 어느 단계에 이르면 그 규칙이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드라마 미생에서 오차장은 장그래에게 서늘한 통찰을 던집니다. 내 바둑이 늘지 않는 이유를 말해줄까? 너무 규칙과 사례에 얽매여 있어. 격식을 깨지 않으면 고수가 될 수 없어. 파격이지. 이 대사는 단순히 관행을 무시하라는 객기 어린 조언이 아닙니다. 상대가 던진 역류에 즉각 반응하며
흔들리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나만의 순류를 유지하며 판 전체를 읽는 주체적인 시선을 갖추라는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회사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일개미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돌을 놓는 기사가 될 것인가? 바둑판 위에 의미 없는 돌이 없듯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에 나만의 색깔과 철학을 담아낼 때 비로소 우리는 소모품이 아닌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거듭납니다. 이러한 파격의 미학과 주체성을 연암 박지원 선생은 불인구습, 즉 낡은 습관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선비의 섯을 퍼런 기계로 풀이하셨습니다. 선생은 명나라의 문장을 그대로 바뀌며 그것이 도리라 믿는 당대의 지식인들을 향해 남의 침을 삼키며 제 목소리를 잃어버린 자들이 어찌 글을 쓴다 하느냐? 앵무새가 사람 말을 흉내낸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듯 제 생각 없는 문장은 종이 낭비일 뿐이다라며 매섭게 꾸짖으셨습니다. 선생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천하의 명문은 과거의 정석을 달달 외우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석을 부수고 튀어오르는 날 선 감각에서 태어나는 법이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은 안전해 보일지 모르나 그 길 끝에는 내 이름이 새겨진 자리가 없다. 고수가 되고 싶다면 먼저 내 안의 두려움을 깨부수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험난한 길 위에 내 첫 발자국을 깊게 새겨라. 그것이 바로 천하를 뒤흔드는 파격의 힘이다. 선생에게 파격이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껍데기를 벗겨내는 가장 치열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관습과 규칙에만 의존하는 뇌는 자동, 항해 모드에 빠져 창의적인 전전두엽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반면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감행할 때 뇌는 신경 가소성을 발휘하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냅스 연결을 폭발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미생에서 말하는 상대가 역류를 일으켰을 때 나의 순류를 유지하는 것은 외부의 자극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와 가치관에 집중할 때 뇌가 가장 안정적이고 높은 수행 능력을 보인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합니다. 기초가 없으면 계단을 오를 수 없지만 기초 위에 성을 쌓은 뒤에는 그 성벽 너머를 볼 줄 아는 파격이 있어야만 진정한 성취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바둑을 둔다는 것은 타인이 만든 룰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정의한 룰 안에서 승부를 거는 당당한 주권자의 태도입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바둑판 위에 놓인 돌 하나가 작아 보여도 그것이 놓인 자리에는 저마다의 의도가 깃들어 있어야 한다. 생각 없이 놓은 돌은 적의 먹잇감이 될 뿐이지만 간절한 염원을 담아 놓은 돌은 죽은 판도 살려내는 신의 한 수가 된다. 내가 오늘 하는 일이 비록 사소한 잡무일지라도 그 안에 내 영혼의 향기를 담아라. 남들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에 왜라는 질문을 던져라. 그 질문 하나가 낡은 세상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 선생은 양반이라는 격식을 과감히 깨고 시장통에 똥 치우는 엄행수를 가장 깨끗한 선비라 칭송하셨습니다. 세상이 정한 등급과 규칙을 비웃으며 오직 인간의 본질과 실용의 가치를 쫓았던 선생의 삶 자체가 당대 최고의 파격이자 나만의 바둑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남들이 둔 수만 따라하며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고서라도 당신만의 돌을 던지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은 없으며 그 선택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의 가르침대로 과거의 정석에 갇혀 당신의 재능을 썩히지 마십시오. 미생이 전하는 메시지처럼 격식을 깨고 토네이도의 중심부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십시오. 어중간하게 옆에 있다간 피해를 입지만 중심은 오히려 고요한 법입니다. 당신이 당신만의 바둑을 두기 시작할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의 수를 연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록 그 수가 악수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의 의도가 확고하다면 그것은 반드시 완생으로 나아가는 귀중한 한 수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회사라는 거대한 성체 안으로 들어온 신입사원들에게 세상은 따뜻한 환영 대신 차가운 방임과 혹독한 시련을 먼저 내밉니다. 드라마 미생 속 한성률이 겪었던 무기력과 부당함의 시간들, 그리고 시련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뼈아픈 깨달음은 조직 생활의 가장 민낯을 보여줍니다. 누구도 대신 싸워주지 않고 결과와 책임 또한 온전히 혼자 져야 하는 고독한 전장.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역설적이게도 화려한 공격이 아닌 무모해 보일 정도의 우직한 버팀입니다. 오 차장은 장그래에게 말합니다. 이왕 들어왔으니까 어떻게든 버텨봐라. 여긴 버티는 게 이기는데 버틴다는 건 어떻게든 완전히 살아있는 상태로 나간다는 거니까. 이 대사는 굴욕을 참고 비굴해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뿌리를 받고 서 있는 나무처럼 내 안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시대의 파고를 넘기는 지혜로운 생존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살아있다는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아직은 부족할지라도 끝까지 판을 떠나지 않고 다음 수를 도모할 수 있는 단단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고독한 버팀과 시련을 대하는 태도를 연암 박지원 선생은 어리석어 보일 만큼 우직하게 산을 옮기려는 마음가짐이자 비바람 속에서도 제 길을 걷는 선비의 중심이라 풀이하셨습니다. 선생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러워하거나 작은 시련에 금세 길을 바꾸는 조급한 자들을 향해 눈앞의 안개에 가려 길을 잃었다고 통곡하지 마라. 안개는 해가 뜨면 사라지지만 내가 멈춰 선 그 자리는 영원한 패배의 낙인이 된다며 매섭게 꾸짖으셨습니다. 선생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견디는 자에게만 그 속살을 보여주는 법이다. 시련이 너를 찾아온 것은 내가 특별히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장차 거목이 될 제목임을 하늘이 시험하는 것이다. 남이 너를 도와주길 바라지 마라. 내 등 뒤를 지켜줄 자는 오직 내가 흘린 정직한 땀방울 뿐이다. 버틴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내 발톱을 갈고 내 정신을 벼리는 가장 공격적인 기다림이다. 선생에게 버팀이란 굴복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가장 고요하고도 강렬한 투쟁이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시련과 스트레스를 내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버티는 뇌는 신경회로를 유연하게 변화시켜 회복력을 극대화합니다. 반면 타인의 도움만 바라거나 상황을 회피하려는 뇌는 무력감에 빠져 세포 사이의 연결망을 약화시킵니다. 미생에서 말하는 무기력을 견디는 방식은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무감해지는 법을 연마하며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고도의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끈질긴 버팀의 과학적 실체는 뇌가 극한의 상황에서도 생존 본능을 넘어 자아를 지켜내려는 처절한 적응 과정입니다. 바둑 돌을 잃어도 게임은 계속된다는 말처럼 한 번의 실수가 인생 전체의 패배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족한 존재가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길이란 그저 밟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지 못하는 길은 길이 아니다. 내가 지금 갇혀있는 이 좁은 사무실, 이 답답한 서류 더미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느냐? 조금만 벗어나서 보아라. 그것은 거대한 우주의 아주 작은 파편일 뿐이다. 고통을 친구 삼아 묵묵히 내 길을 가라. 내가 버틴 그 시간들이 모여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았을 때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한 내 이름의 성벽이 세워져 있을 것이다. 선생은 양반의 허례허식을 버리고 가난한 문인들과 어울리며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자신의 문체를 지켜내셨습니다. 세상은 선생을 미쳤다 했지만 선생은 그 시련을 스스로 감내하며 조선 문학의 새로운 장을 여는 전설이 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쏟아지는 비난과 감당하기 힘든 업무 앞에서 도망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만 왜 이럴까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시련은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는 당신만의 몫이며 그 짐을 기꺼이 짊어지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한 명의 당당한 주체로 서게 됩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의 가르침대로 시련을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내 인품을 닦는 숫돌로 삼으십시오. 미생이 전하는 메시지처럼 버티십시오. 버티는 것은 이기는 것이며 살아남는 것은 곧 다음을 기약하는 승리입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무사히 견뎌냈다면 당신은 이미 어제보다 훨씬 더 강인한 돌을 인생의 판 위에 놓은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조차 사치로 느껴지는 날일지라도 당신 안에 거인이 깨어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거인이 일어설 때 당신의 시련은 찬란한 영광의 훈장이 될 것입니다. 바둑판 위에서 단 반집의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순간 우리는 허탈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토록 치열하게 사활을 다투고 패싸움을 이겨냈는데 결국 고작 반집으로 진다면 그 수많은 돌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드라마 미생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줍니다.
반집으로라도 이겨본 자는 압니다. 그 반집의 승리를 가능하게 한 것은 상대의 집요한 공격에 대항해 끝까지 살아남아준 이름 없는 돌들과 조금씩이라도 삭감하며 파고들었던 한 수 한 수의 귀함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거창한 성공이나 화려한 승리가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던 그 사소한 시간들이 모여 비로소 반집이라는 승리의 기적을 일구어냅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냈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만의 바둑에서 가장 소중한 한 수를 놓은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바둑이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판을 엎어버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치 없는 희망에 기대어 요행을 바라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바둑판 위에 의미 없는 돌은 단 하나도 없으며 당신이 오늘 견뎌낸 그 고단한 하루 역시 당신의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놓여야만 했던 필연적인 수였습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의 가르침대로 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내 자리를 지키십시오. 미생이 전하는 메시지처럼 나아가지 못하는 길은 길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한 걸음이라도 나아갔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만의 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성실함을 지켜보는 수많은 돌들이 당신의 등 뒤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이기십시오. 당신의 완성은 바로 오늘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지혜와 깨달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